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유중희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망 후 치르게 되는 장례식 중 간소한 무빈소 가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죽음과 장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란 말은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알차게 삶으로써 죽을 때 후회가 없이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평화롭게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하지 말고 맞이하여야 하며 존엄한 죽음은 운명이 아닌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답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불안해집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삶의 유연함을 알면 오늘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당당하게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마지막을 생각하는 순간 더 찬란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죽음 일주일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기가 싫어하며 잠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거나 이별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의식이 있는 이 기간에 가족 간 추모와 아쉬움을 달래며 실제 사망 시에는 고인을 위한다는 사회적 시선으로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은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죽음 장소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95% 이상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면 바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고 발인, 화장 등의 순서를 밟으면 되나 집에서 사망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병이 있다가 사망한 경우는 다니던 병원에 연락하여 사망 진단서를 받으면 됩니다. 살인, 자살 등 사고사인 경우는 112에 신고하여야 하나 자연사인 경우 112에 신고하면 경찰의 조사 등으로 인해서 장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이 가깝게 예견될 경우에는 119에 갑자기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다라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진행 사항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화장을 예약하고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후 빈소 설치와 조문객을 맞이하고 화장한 다음 매장 또는 자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지요. 최근에는 이중 빈소 설치나 조문객 맞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우리는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장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죽은 사람을 3일 이상 두고 장례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이는 유교 예법과 현대의 법적 요건이 결합하여 형성된 장례 기간입니다. 1973년 건전 가정의례 준칙에서 3일장으로 제한되었으며 1999년 개정 이후에도 3일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장례식장의 바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용품 대여로 원가는 50만원 내외인데 500만원 정도 들고, 꽃값은 원가가 80여만원인데 300만원 정도 들고, 음식값은 원가가 200여만원인데 600만원, 그리고 차량비는 원가가 50만원 정도인데 200만원 이상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무빈소, 무조문객으로 간소하게 치르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 인사의 간소한 장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득을 대통령은 국장을 거부하고 고향 공동묘지에 딸 옆에 매장되었으며 비석에는 이름과 생몰 연도만 새겨졌습니다. 장례식에는 어떤 인사의 참석도 거절하였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스위스 작은 마을에서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모여 조용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지인 30여 명만 참석한 소박한 장례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화려한 추도식을 거부하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현재 살아있지만 장례는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인 무빈소 가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의 품격은 조문객의 숫자가 아니라 추모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장례식은 시간에서 진심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조문객의 감소와 더욱 간소화하는 경향으로 가족장, 일일장이라는 말이 등장하여 죽은 지 당일 장례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 또는 매장이 가능해 섣부른 장례를 방지하는 법적 요건이 3일장 유지에 이바지합니다. 장례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화장장의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일장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가족장, 무빈소, 무조문객은 고인이나 상주의 의지에 달려있으나 시신 안치, 화장장 예약, 매장 방식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소 2, 3일은 소요됩니다. 조문객의 수는 일본에서는 1996년 180명에서 2025년도에는 8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한국도 비슷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문객과 비용의 사례로는 3일 동안 12명의 조문객이 장례 비용 1,800만 원 소요, 30명의 조문객에 2,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문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발인 가속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인들의 사망 또는 거동곤란, 그리고 은퇴한 자식들로 인해 직장인 조문객이 줄어든 것입니다. 가족장의 변화로는 2010년 2%에서 2025년도에는 1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2일 무빈소 가족장을 예약하여 활용하면 번거롭지도 않으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러한 경우 장례식장에서는 수익금이 적어 가능하면 거부한다고 하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화장터가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곳으로 화성시에 있는 함백산 장례식장에 가보니 잘 구비되어 있더군요. 고인의 장례를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장례식 이후에도 후속 처리를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사망진단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시어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겠지요. 신용카드를 정지해야 합니다. 은행계좌 지급 정지를 할 때는 사망진단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도 있지요. 금융감독원의 종합조회를 통해 보험 가입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자동이체를 중단 신청하고 상속 절차 준비로 정부 24의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모든 재산을 확인합니다. 연금이나 보험금을 청구하고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 등 꼼꼼히 체크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 문화의 변화와 간소화한 장례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진심 어린 추모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의 경우는 무빈소, 무조문객, 무조의금, 무상복, 무수의, 무장의차로
최소의 비용과 절차로 마치도록 자식들에게 인지시켰으며 지구라는 행성에 소풍 와서 잘 지내다가 조용하게 하늘나라로 떠나려고 한답니다. 아무쪼록 장례시에 당황하지 마시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인을 후회 없이 잘 추모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